코디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디니와 함께하는 AI 세상. 이번 시간 주제는 인공지능은 어떻게 학습할까요? 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코디니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인공지능이 적용된 여러 프로그램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이란 무엇이었죠? 네, 인간의 지능을 흉내내는 프로그램이나 장치를 인공지능, 영어로는 AI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과 직업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체험해 보니까 어땠나요? 그렇죠. 재밌고 신기한 인공지능이 굉장히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코디니 여러분, 이렇게 재미나고 신기한 인공지능은 어떻게 학습을 하고 똑똑해지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을 같이 살펴볼까요? 코디니야, 너는 우리처럼 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 거야? 나도 너희랑 크게 다르지 않아. 열심히 공부해야 해. 열심히 공부? 너는 어떻게 공부하는데? 기계가 학습하는 방법. 그러니까 머신러닝으로 데이터를 학습해. 머신러닝? 러닝머신은 아는데 머신러닝은 뭐야? 코디니가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죠? 네, 그렇죠. 머신러닝입니다. 만화의 여학생, 남학생도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네요.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방법, 머신러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럼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로 통해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그 기술들 중 하나가 바로 머신러닝, 우리말로는 기계학습입니다. 머신러닝은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여 새로운 정보를 얻어내거나 예측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머신러닝에는 대표적으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학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이라는 것도 머신러닝에 포함되는데 딥러닝은 인간의 복잡한 신경계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을 이용해 보다 복잡한 머신러닝을 구현하는 기술이랍니다. 딥러닝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 머신러닝의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도학습은 레이블 또는 클래스라고 부르는 정답이 무엇인지 알려주면서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딸기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진은 딸기라고 가르쳐주는 방법입니다. 이때 딸기는 레이블 또는 클래스가 되며 딸기 사진과 관련된 정답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다른 딸기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딸기인지 아닌지를 맞춰보게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비지도 학습입니다. 비지도 학습은 정답을 따로 알려주지 않고 인공지능이 스스로 비슷한 데이터를 군집화, 그룹화하며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동물의 사진을 보여주고 다리가 4개인 동물, 날개가 있는 동물, 털이 있는 동물 등 비슷한 특징의 데이터끼리 묶어서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강화학습입니다. 강화학습은 분류할 수 있는 데이터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가 있어도 정답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특정한 규칙과 환경 속에서 행동을 할 때마다 높은 보상을 받기 위해 시행착오를 거치며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등장하고 살펴볼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코디니 여러분, 이렇게 머신러닝을 통해서 엄청나게 똑똑해진 인공지능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어떨까요?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죠? 우리 생활에 가깝게 그리고 친숙하게 들어온 인공지능 기술은 데이터의 편향성,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 등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답니다. AI 연구자 요슈아 벤지오는 인공지능을 사용할 땐 항상 인간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I를 다루는 사람의 윤리, 도덕적 의식과 원칙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인공지능과 윤리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인공지능 윤리란 무엇일까요? 인공지능 윤리란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지켜야 하는 윤리적인 원칙이나 규범을 말합니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여러 윤리적 문제 사항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자율주행 자동차의 딜레마입니다. 오늘날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머지않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것입니다. 자율주행차는 우리 삶에 많은 편리함을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가 모든 의사결정을 내리는 상황에서는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승객을 태운 자율주행차 앞에 갑자기 뛰어드는 무단횡단 보행자가 나타난다면 자율주행차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승객을 살리고 보행자를 치어야 할까요? 아니면 더 많은 승객이 다치더라도 보행자를 살려야 할까요? 누군가를 치어야 한다면 노약자를 치어야 할까요? 아니면 어린이를 치어야 할까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딜레마에 대해 모럴머신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생각해 봅시다. 먼저 모럴머신 사이트에 접속해 봅시다. 모럴머신 사이트는 여러분이 외부 관찰자가 되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떤 윤리적 선택을 할지 판단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를 눌러볼까요? 여기 자율주행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갑자기 어떤 이유로 고장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외부 관찰자가 되어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대로 직진하게 될 경우 앞에 있는 보행자가 희생해야만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방향을 틀게 될 경우 타고 있던 운전자 및 탑승자가 희생해야만 합니다. 여러 상황에서 무인 자동차가 어떻게 동작할지 선택해 봅시다.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고 다른 사람들과 윤리적인 선택의 차이를 비교해 봅시다. 운전자를 태운 자율주행 차량 앞에 갑자기 뛰어드는 무단횡단 보행자가 나타난다면 자율주행 차량은 운전자를 살리고 보행자를 치어야 할까요? 아니면 운전자가 다치더라도 보행자를 살려야 할까요? 여러분이 운전자가 될 수도 있고 보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봅시다. 다음으로는 딥페이크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의 합성어로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인공지능으로 모방하여 삽입하는 기술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영화, 광고에 출연하는 배우의 젊은 모습이나 죽은 사람의 모습을 구현하거나 닮은 배우의 연기에 유명 배우의 이미지를 더 씌워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딥페이크를 활용한 범죄 등 비윤리적인 사례도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개인적,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으로 조작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초상권을 침해하여 음란물을 유포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도 부정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딥페이크 기술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날의 검과 같은 딥페이크 기술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부정적인 활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할 때는 윤리적인 의식도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 머신러닝에 대해서는 지금 낯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학습 원리를 체험해보며 기계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정답을 알려주며 학습시키는 방법인 지도학습을 체험할 수 있는 사이트를 체험해 봅시다. 바로 바다 환경을 위한 AI 사이트인데요. 바다 환경을 위한 AI를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바다 환경을 청소하는 AI 로봇에게 해양 생물인지 해양 쓰레기인지 알려주고 AI 로봇이 스스로 분류해 청소할 수 있도록 체험하는 사이트입니다.
물고기 아닌 물고기 단추를 이용하여 레이블을 달아 AI에게 데이터를 학습시켜 줍니다.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킬수록 AI가 똑똑해지겠죠? 이렇게 AI가 임의의 사물들을 잘 분류하는지 확인하여 봅시다. 이렇게 모든 단계를 수행해보며 지도학습의 원리에 대해 체험하고 느낀 점을 생각해 봅시다. 정답을 알려주며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과정을 체험해 보았나요? 이것이 바로 지도학습입니다. 그 외에도 지도학습을 체험할 수 있는 사이트로는 티처블 머신이 있습니다. 티처블 머신은 구글이 제공하는 지도학습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이미지, 오디오, 포즈를 학습시켜 분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티처블 머신은 다음에 직접 활용하여 프로그래밍을 해봅시다. 또 오토 드로우 사이트를 통해서도 지도학습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오토 드로우는 지난번에 체험해본 킥 드로우 플레이어가 제공한 345개의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5천만 개의 그림을 인공지능이 지도학습을 통해 학습하여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대강의 모양을 통해 멋진 그림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와 같이 정답을 알려주며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지도학습은 다음과 같은 곳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만 동물이나 식물을 분류하는 프로그램, 엑스레이나 초음파 같은 정보로 특정한 질병을 예방하는 의료 시스템, 공장에서 불량품을 찾아내는 센서, 날씨나 지수의 변동과 같은 미래를 예측하는 프로그램, 스팸 메일 유해성 예방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지도학습을 체험해 봅시다. 여기에 종류가 다른 12개의 과일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12개의 과일을 2개의 그룹으로 분류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기준을 정해서 과일을 분류해 볼까요? 네, 기준을 정해 보았나요? 여러분이 분류한 기준 말고 인공지능이 여러 과일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색깔, 크기, 무게 등이 있겠죠. 그렇다면 가로축을 크기, 세로축을 무게로 하여 여러 과일을 그래프의 점으로 나타내고 가까운 것들끼리 그룹으로 묶어 이름을 붙여봅시다.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이와 같이 나타내어지죠. 그렇다면 다른 과일인 MN을 크기와 무게에 따라 분류한다면 2개의 그룹 중 어디에 속할지 예상해 봅시다. 이렇게 데이터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로 특징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여러 묶음으로 묶는 것을 비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비지도 학습은 다음과 같은 곳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비슷한 것끼리 묶어주는 프로그램, 쇼핑 구매 데이터에서 비슷한 성향의 다른 사람이 구매한 제품을 추천해주는 프로그램, 방대한 자료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강화학습을 이해하여 봅시다. 여기에 지도가 있습니다. 스탑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표지판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목적지까지 최대한 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표시해 봅시다. 우리는 쉽게 목적지로 가는 최단 경로를 알 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모든 길을 거치며 최단 경로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처럼 특정한 환경과 규칙 속에서 과제를 수행하고 보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이 시행착오를 거치며 학습하는 방법을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강화학습은 다음과 같은 곳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벽돌 깨기, 알파고 프로그램이나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호등 컨트롤러의 설계, 최단 시간 로봇이 빠른 길로 움직여 상품이나 물건을 정리하거나 배송하는 시스템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인 머신러닝,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학습한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볼까요? 먼저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했죠? 네, 머신러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네, 지도학습은 정답이 무엇인지 알려주면서 학습시키는 방법. 비지도학습은 정답을 따로 알려주지 않고 인공지능이 스스로 비슷한 데이터를 군집화하며 학습하는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미국의 작가이자 교수인 아이작 아시모프는 자신의 소설에서 로봇, 인공지능이 지켜야 할 3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로봇은 인간이 내리는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단 첫 번째 법칙에 위배될 때는 예외로 한다. 세 번째, 로봇은 자신의 존재를 보호해야 하며 단 그러한 보호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법칙에 위배될 때는 예외로 한다.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들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원칙을 적어볼까요? 인공지능과 함께할 밝고 멋진 미래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겠죠. 그럼 코디니 여러분, 코디니와 함께하는 AI 세상,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